그런데 이것이 이색에게 불행이 됩니다. 이색의 평생 자기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이때 이색의 나이가 62살이에요. 이색은 아주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했는데 모든 관직, 모든 활동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이때 이색이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아마 이색은 공양왕이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용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이색이 그러고 났으니까 이성계파에서 이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색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1389년 12월 이색이 장단에서 달려와서 공양왕을 만나고 판문화부사라는 관직에 오르자마자 며칠 뒤에 이성계파의 간관들이 이색을 공격하고 나섭니다. 이때 공격한 이유 3가지예요. 첫째, 이인임을 도와서 우를 왕으로 세웠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건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색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둘째, 조민수가 차흥을 왕으로 세운 것을 도왔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한 이야기죠. 자, 어쨌거나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변한열 등과 모의해서 우를 맞이해서 복위시키려고 했다. 김저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는 건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것도 역시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색을 죽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색의 잘못을 더 연달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인님이 그런 폭정을 할 때 이걸 말리지 않았다. 우가 왕위에 있으면서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사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토지제도 개혁을 반대해서 가로막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요거는 아주 오랫동안 이색을 괴롭힌 이색의 약점인데요. 유종, 유학의 종장, 유학의 마스터이면서 부처에게 아첨했다. 이색이 평소에 불교계 승려들과 가까이 지냈거든요. 이거를 부처에게 아첨한 것이다. 보통 사람은 아첨해도 되지만 이색 당신은 그러면 안 되잖아. 왜? 유학의 종장이 부처에게 아첨하면 안 되잖아. 이런 공격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다 묶어서 이색을 극형에 처해야 된다, 죽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근거는 그 3가지입니다. 우를 왕으로 세운 것, 차흥이 왕이 되도록 한 것, 우를 맞이해서 복위시키려고 한 것. 요 3가지예요. 이색은 당연히 항변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실제로 이색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다만 차흥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화도 회군의 주장이었던 조민수가 나한테 그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걸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우왕을 맞이해서 복위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내 생각은 뭐였냐면 우왕이 서울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와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하지만 내가 복위시키려고까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다 항변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이색과 같은 명망 있는 대신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성계파에서 아무리 털어도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극형에 처하는 것은 포기하고 유배를 보내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유배도 어디로 유배를 하냐면 이색이 원래 살고 있었던 장단으로 보내는 걸로 마무리를 해요. 이 상황에서 정도전에 그 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정도전이 갑자기 이색을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꺼낸 거예요. 논리가 달라져야겠죠. 이때 정도전이 이색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는 그전과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신박한 논리이기도 했고 정도전의 생각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상도당서, 도당에 올린 글에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그 글에 첫 문장이 이거예요. 재상의 자리는 모든 책임이 모이는 곳입니다. 재상의 자리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석계보가 말하기를, 석계보라는 중국의 유학자가 말하기를, 재상의 직위는 위로는 음양을 조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벼슬과 형벌이 재상에게서 비롯되고 정령과 교화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상은 위로는 음양을 조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재상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벼슬을 내리는 것, 형벌을 정하는 것, 정령을 정하고 교화를 하는 것, 이게 전부 재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석계보가 한 말이다. 이걸 이제 인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도전이 생각하기에는 재상의 임무는 이 네 가지보다 중요한 게 없고, 이 네 가지는 뭐냐면 벼슬, 형벌, 정령, 교화, 이 네 가지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그 중에서도 특히 벼슬을 주고 형벌을 정하는 것, 이것은 더욱더 막중합니다. 이른바 음양을 조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조화된다는 말이 아니고, 상을 주는 게 합당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장려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징벌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재상이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를 처벌하는 것을 합당하게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권장이 돼서 더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으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누가 하는 일이냐? 재상이 하는 일이다. 재상은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설명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정도전의 이 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석계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석계보는 누구냐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신 누가 존재하냐면 보자 떼고 석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색하지만 석계, 북송의 유학자고, 석계가 지은 글 중에 당나라 때 권신이었던 원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제를 재상으로 삼은 것을 논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서 이걸 찾아냈어요. 이 글 안에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도전은 석계의 이 글을 인용을 하고 그 글에 근거를 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간 거예요. 아, 석계보가 아니라 석계다. 이런 사실 하나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이 보자가 왜 들어갔을까? 그냥 들어갔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 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어떤 존칭으로 쓰이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 자가 중리인데, 이 중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니보라고 부릅니다. 중리로 지칭되는 공자를 높이는 말로 보자를 쓴 거예요. 아마 이것도 그런 용례로 보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그것과 다른 점은 대개 자에다가, 옛날 사람들은 자와 호가 있잖아요. 자의 끝자에다가 보자를 써서 그 사람을 높이는 이런 용례가 있는데, 석계는 자가 아니라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는 수도입니다. 석수도. 그러면 도보, 이런 식으로 석계를 높임말로 쓸 텐데, 그런 용례가 아닌데도 보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못 들어간 걸까? 정도전이 착각한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석계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재상의 역할을 정의하고 자기 논지를 더 확장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재상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색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아주 다른 논리 하나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이색이 재상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논리예요. 나름 신박하죠. 새롭고 놀라운 논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색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못 죽이잖아요. 정도전은 이런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작위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하는 아주 새로운 논리가 정도전의 이 글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창왕의 옥립, 우왕을 맞아들이는 일, 이건 재상으로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이색은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다고 누가 말했지? 그 전에는 재상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도전이 자기가 그런 말을 어서 만들어 놓고는 재상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걸 안 했으니까 잘못한 거예요.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 처벌도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극형을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겠죠. 이색만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도전의 이때 이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재상의 역할, 재상의 책임을 이야기할 때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색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 주장이 옳았다,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보다 그 전에 없던 논리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부작위,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글은 이렇게 더 이어집니다. 한 대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색의 말에 우가 비록 신돈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혈릉 공민왕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강령대군에 봉했으니 이미 왕이 그렇게 해놨으니 신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내쫓는 것은 크게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 말도 또한 옳지 않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색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우왕이 왕이 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우왕이 왕이 된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아버지 공민왕이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찌 우리가 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신돈의 자식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내쫓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색의 말도 옳은 게 아니냐라는 반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도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위는 태조의 왕위이고 사직은 태조의 사직. 태조 왕건부터 이어져 내려온 왕위이고 태조 왕건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직이니 공민왕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민왕이 어찌 태조 이후 물려내려온 왕위와 인민을 역적 신돈의 아들에게 사사롭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뭐냐면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자리를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가 신돈의 아들이라면 공민왕이 신돈의 아들에게 왕위를 줘서는 안 된다. 공민왕이 잘못한 것이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위험한 말입니다. 앞에 왕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정도전의 숨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공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국왕이 공사를 구분해야 되고 이걸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고 그 둘 가운데 국왕은 공적인 지위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인 거죠. 뒷날 이 생각이 점점 자라나서 조선 경국전을 지을 때는 국왕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왕이 마음대로 이 나라를 어찌어찌 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도 공적인 것이다. 공. 조선 경국전에 흐르는 그 한 글자 공. 이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91년 5월 달에 정도전이 도당에 올린 이 글이야말로 최초의 조선인 정도전이 탄생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도전의 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혹은 말하기를 이색과 우현보는 학렬로 보아 선배가 되고 유학의 고상함과 오랜 친구의 정이 있는데 그대가 이처럼 힘써 공격한 것은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 다 아는 처지고 학계에서 선배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각박하게 공격하는가? 이건 인간적인 비난이에요. 사적으로는 그런 관계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옛날 소식, 중국의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소식은 주자보다 선배가 되지만 주자는 소식이 이단의 논리를 펴서 예약을 없애고 유교를 무너뜨렸다는 것으로 비난하는데 조금의 가차도 없었습니다. 가차 없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선후배 관계가 되더라도 공적인 문제는 공적인 자리에서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인 거죠. 말은 옳은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색과 정도전의 사적인 관계가 참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이색과 정도전의 관계는 각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색은 정도전에게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차이는 14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색은 이른 나이부터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차이면 전부 사제관계가 됩니다. 사제관계. 특히 성리학의 전수를 통한 사제관계. 이건 그 당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색과 정도전의 그 관계는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색의 아버지가 이곡이라는 사람이고 정도전의 아버지가 정운경이라는 사람인데 이곡과 정운경이 젊은 시절의 친구, 나이는 이곡이 정운경보다 6살이 많았는데 두 사람이 망년후, 나이를 잊은 친구, 6살 차이인데도 둘이 친구하기로 한 그런 사이였어요. 이런 걸 뭐 집안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아들들 사이에서는 사제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정도전이 젊은 시절에 어울렸던 사람들은 다 이색의 제자들이에요. 이색 문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지냈고 정도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정도전이 자기 아버지 친구 아들이기도 했고 젊은 시절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색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